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린 육장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 후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형사합의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도 세월에 따라서 말이죠, 조금씩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아주 무조건적인 그런 낮은 자세였다면, 현재의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먼저 따져보면서 낮은 자세보다는 동등한 자세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가해자가 운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봐왔는데요. 하여튼 작금의 형사합의의 형태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독자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교통사고 후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대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이 된다면 가벼운 진단이죠. 2주, 3주 환자에서부터 사망사고, 중상해, 뺑소니, 음주사고 등 가해자는 이런 경우에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 시에 어떤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인데요. 자, 그러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원할 것이고, 또 피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형사합의를 잘 받아서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형사합의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정 금액은 무거운 사고에서부터 가벼운 사고까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딱히 어느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슈퍼에 가면 말이죠, 또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 값이 다 하나하나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사면 되는데요. 형사합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협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망사고인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실이 없고 아주 젊은 나이라고 한다면 대략 합의금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경우는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변수가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형사 합의금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무거운 처벌의 영향 때문에 최초의 운전자 보험의 보상 규모가 매우 상향된 금액으로 보험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망사고와 중상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원 정도까지 피해자가 받으면서 형사합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음주나 뺑소니인 경우는 매우 예민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 측이 원하는 금액을 주어야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피해자가 사망사고나 중상해 등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거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기에 가해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가해자의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원하는 금액을 주어야만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뭐 쉽지 않겠죠. 자, 음주 뺑소니 사고는 아주 경미한 진단인 2주, 3주 피해자가 생겨도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망사고인 경우일지라도 망인의 과실, 피해자죠. 과실이 좀 있는 경우는 말이죠, 약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형사 합의를 하는 추세이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라 할지라도 약 1천에서 2천만 원 선으로 형사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사망사고는 사고의 유형을 떠나서 대부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고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존중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벼운 사고입니다. 자, 가벼운 사고라 하면 이런 것이죠.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뭐 진단 2주, 뭐 3주, 4주 뭐 이런 정도의 뭐 중상과는 좀 반대인 것이죠. 이렇게 피해자들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형사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을 위로도 좀 해주고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정서가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느끼는데요. 경미한 진단인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말이죠.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에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는 가해자는 그러면 배짜라 하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측이 아주 노력을 해서 공부도 하고 철저히 대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아는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말이죠. 비록 피해자의 진단은 평범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형사 합의금을 받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부상이나 중상인 경우에는 말이죠. 대략 진단 주수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진단 1주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어떤 합의가 되었든 간에 상대방과의 절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당기고 놓고 하는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절충점을 찾게 되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니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을 가해자가 가입하였다고 한다면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형사 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사고가 아닌 가벼운 사고라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주 폭넓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장TV였습니다.